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심 속 역사 투어 가이드 맡고 있는 유성환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강서 AM 사업부에서 네. 지금 2년차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최성진 전임입니다. 네, 저는 서초에임 사업부 이춘민 전임입니다. 저희가 만난 거는 이제 현대에서 들어와서 만났는데 네.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ROTC 선배고 아, 선배님이시고? 네, 제가 한기수 선배고 근데 나이는 또 이제 아, 여기가 또 나이가 또. 제가 나이가 또 경례를 제가 받았던 아, 경례를 받았고. 네, 그런 사이고 이제 동기니까 네. 서로 편하게 이제 형 동생 아, 형 동생으로? 네. 오늘은 도심 속 역사 투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수원. 그 중에서도 수원의 대표적인 유적지 수원 화성에 와 있습니다. 수원 화성 하면 딱 뭐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거중기. 거중기. 네. 정조. 아, 정조. 시각 이 정도. 기본적으로 좀 탄탄하신 분들을 오늘 이렇게 같이 좀 네.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세 번째 도심 속 역사 투어는요, 바로 이 수원의 남문, 바로 팔달문에서 시작해서 왕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 방화 수류정,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수원 행궁, 마지막에 서호, 충만제라고 불리는 장소인데요. 같이 한번 역사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역사 투어 출발! 예, 수원이라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신도시 개념입니다. 서울 이 한양 도성과 같이 4개의 대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40여 개가 넘는 시설들,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하는 장소거든요. 경제적인 도시이기도 했었고 군사적인 도시이기도 했으며 천도까지 생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정조의 꿈이 실현되었던 바로 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조선시대에 어떻게 이런 신도시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하거든요. 바로 그 놀라운 도시가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정조의 아빠가 누구예요? 사도세자. 그 유명한 사도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음을 당했던, 정말로 전 세계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아픔이 있었던 그 아들이 정조잖아요. 그래서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나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휘경동 일대에 있던 아버지의 묘소를 이쪽으로 옮기게 돼요. 정조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로는 효의 실현의 장소가 바로 이 수원 화성인 겁니다. 이 5.7km에 해당되는 이 수원 화성을 어느 정도 걸렸을 것 같으세요? 20년 정도. 20년. 그래도 빨리 지으면 10년? 맞아요. 대충 한 10년 정도 예상을 했대요. 그런데 군주가 뛰어나면 뛰어난 인재들을 활용하는 그 모습을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많이 보입니다. 당시에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정약용을 등장시켜서 거중기 등을 이용해서 불과 2년 9개월 만에 이 전체를 완성해버려요. 그 역사에서 이런 성벽 같은 거 지을 때는 강제 동원을 시키거든요. 근데 정조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사람들 시켜서 철저하게 임금을 다 지불해요. 예전에 강제동원 시켜서 그냥 부려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일을 하니까 돈을 주네? 그것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마음을 나오게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단기간에 이 아름답고 완벽한 성을 짓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빨리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치 대박입니다. 장난 아니죠. 너무 좋네요. 또 높은 곳에 와서 보니까 수원 화성이 한눈에 딱 보이죠. 이 수원 화성은 1997년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이때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수원 화성 성역 의궤가 있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당시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공간은 누가 책임자였고 인부는 몇 명이었으며 월급을 얼마나 줬던 걸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을 본 유네스코 세계 위원들이 깜짝 놀라요. 세상에 이런 자료는 없다. 어떻게 200년 전에 만들면서 그 모든 지금의 웬만한 행정문서보다 훨씬 더 정확했대요. 기록에 완전 중요성이네요. 그렇죠. 저기가 바로 수원의 남문인 팔달문이에요. 근데 왜 팔달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생산된 여러 곡물들을 가져오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겠죠? 저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저 밑에는 남문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어요. 사품팔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품팔달이라는 거에서 가져와서 저 남문의 이름을 팔달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통팔달. 그렇죠. 자, 여기가 바로 팔달문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안 느껴지세요? 문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맞아요. 이것이 바로 수원 화성이 군사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 문이 뚫렸다 하더라도 이 문을 못 들어가게 되면 거의 조간에든 쥐가 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군인들이 이쪽에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구조를 놓으면서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둔 것이 이 수원 화성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한양으로 오기 전에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막는 역시 장교로 다르네. 정조 입장에 생각한 거야. 야, 우리 임진왜란 때 기억 안 나? 언제나 남쪽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 제대로 된 성벽 하나 없었잖아. 임진왜란 때 제대로 된 성벽 하나 없으면서 한양 도성에까지 온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3주 만에 한양이 뚫려. 1636년도에 병자호란이라는 걸 겪잖아요. 병자호란 때 산성에 들어갔다가 식량이 안 돼서 한 달 반 만에 항복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삼전도의 굴욕이잖아요. 이러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죠. 이유기도. 역사 공부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원 화성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안으로 이게 성벽 아닙니다. 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정조. 오, 맞습니다. 네. 정조대왕. 이 정조대왕께서 많이 하셨던 말 중에 불취무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답니다. 불취무기. 무기무기. 취하지 않으면 귀 돌아간다. 돌아가지 아니한다. 건배사처럼 한 거야. 이 정조께서 술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불취무기. 오, 근데 직장 상사로는 너무 무서운 말인데. 불치무기라는 말이. 10대 쓰기에는 무서운 말인데 되게 좋은 뜻이네요. 아, 좋은 뜻이죠. 그래서 너네 풍요롭게 먹고 즐겨라. 내가 그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게. 우리 또 그렇게 같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입버릇처럼 많이 말씀하셨대요. 야, 여기가 요 밑에는 7개의 이렇게 아치가 있어요. 외부에 수원천의 물이 이렇게 화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옆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정조가 매우 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정원이에요. 왕이 사랑한 정원이다. 아, 딱 봐도 너무 아름답죠? 너무 이쁩니다. 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수원 화성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을까요? 버들립? 버들잎? 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네. 실제로 버드나무를 본떠서 수원 화성을 만들었답니다. 버드나무 한번 보시겠어요? 완전히 아름드릴 버드나무인데 이렇게 진짜로 팔이 축 처진 것 같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사람을 싹 안고 있는 느낌이 딱 들잖아. 백성들이 이렇게 품어 안는 왕의 마음. 그래서 이 버드나무를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 수원 화성이고, 그 수원 화성이야말로 백성을 품어 안고 있는 왕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제 버드나무 보면은 수원 화성. 정조 생각나요. 그러면 뭐 역사 공부 제대로 한 것이죠. 저 용현을 바라보는 장소는 여기서 바라보는 것도 엄청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 위에 정자가 보이세요? 네. 저기가 바로 그 유명한 방화수류정입니다. 저 정자에서 바라보는 이 용현 일대의 모습이 정말로 아주 황홀하다. 정조대왕도 아주 극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방화수류정이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왕이 느끼셨던 그 뷰를 꼭 보고 싶은데. 그쵸. 아래에서 봤던 것보다 네. 올라오니까 더 약간 느낌이 그쵸. 살아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이 방화수류정은요, 동북 강로라고도 해요. 원래 사실 그게 정식 명칭이에요. 동북쪽에 그 지리적 요충지에 세워놓은 것을 강로라고 하거든요. 외부에 저게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고 지켜보고 바라본다. 이러한 군사적인 시설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렇게만 두기에는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군사적인 목적이었는데 그렇죠. 용현까지 있다 보니까 왕의 정원까지 된 건가요? 그렇죠. 아. 맞아요. 여기에서 정조가 뭐 시를 짓고 이런 거를 아주 즐겼었대요. 그래서 또 다른 별칭이 하나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방화수류정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원화성 안에 있는 화성 행궁입니다. 행궁은 보통 왕이 지역에 내려왔을 때 거처하는 장소를 보통 행궁이라고 하거든요. 휴양을 위한 행궁도 있어요. 뭐 온양행궁 이런 데가 그렇고요. 그에 비해서 이건 성격이 완전 달라요. 참배를 위한 행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로 참배하러 올 때마다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이 화성 행궁이에요. 매년 참배를 하게 되거든요. 한 해도 거르는 적이 없었습니다. 정조가 죽는 그 기간까지.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회감년을
여기에서 치워요. 서울 한양이 아니라. 저기 보시면 신풍루라고 이렇게 돼 있죠. 신풍이라는 뜻이 새로운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선 수원 화성 자체로 아예 천도도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묘도 이쪽으로 이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입장에선 이쪽을 고향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천도에 대한 의지가 좀 강력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정말 엄청난 거. 맞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전체 왕 중에서도 효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바로 정조예요. 거기에 그 기본 바탕이 됐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화성 행궁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봉수당입니다. 화성 행궁에서 해경궁 홍씨의 네. 예. 폐감년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여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갑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회감년을 치러드린다 라는 생각으로 훨씬 더 성대하게 회감년을 치르기 위해서 한양에서부터 한 6천여 명 정도의 인원이 이 일대에 와서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버지를 잃은 그 한을 어머니의 회감년을 하면서 아버지의 회감년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같이 치렀던 것이 아닌가. 엄청나게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이 아버지랑 같이 여기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근데 반대나 막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만큼은 정조는 양보가 없었대요. 무조건 내려가서 하겠다. 회갑이 내년이신데 네. 한번 좀 내려가야겠네요.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동갑은 아니시긴 한데 한번 그래도 어머니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것이 서호입니다. 충만제라고도 해요. 수원 화성의 서쪽에 있는 호수다 그래서 서호라고 하고요. 만사국의 풍년이 들기를 축원한다라는 의미로 충만제라고 하거든요. 인공호수예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혹시 옆에 이 변홍사 때문에 그런 거? 맞습니다. 정확해요. 정조가 꿈꿨던 수원 화성의 진정한 모습은 자족적인 신도시였어요. 어차피 저수지를 만든다는 건 어디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걸 인공적으로 이렇게 모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번에 쓰려고? 맞아요. 물을 모아뒀다가 봄철에 싹 제공해 풍부한 그 땅에 모내기를 함으로써 풍년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정조가 꿈꿨던 복합적인 자족적인 신도시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물이다. 그 정조의 야심작. 여기서 네. 논으로 그럼 물을 어떻게 넣어요? 저기 밑에 쪽으로 해서 일부 지역을 빼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아뒀다가 필요할 때는 물을 쭉 빼서 이 주변에 물을 넉넉하게 공급하는. 일종의 현대의 댐 같은 역할을 비슷하죠. 하고 있는. 예, 물을 모아놨다가 필요한 시기에 한 번에 공급함으로써 홍수나 이런 것을 막는 효과도 있었고. 규모만 봐도 네.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여기에 오고 그런 거를 준비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정부가. 많이 모여들게 하려면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 경제력의 바탕에 농업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수원 화성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잘 짜여진 도시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저희의 이제 마지막 탐방 장소 항미정입니다. 충만제를 바라보는 정자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중국 전체에서도 미인이 가장 많은 데가 항주라는 곳이 있었대요. 항주의 미인처럼 아름다운 장소다 라는 뜻으로 바로 항미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서호가 한눈에 네. 들어옵니다. 서울 한눈에 들어오죠. 특히 여기에서는 유명한 게 바로 그 낙주, 노을이 최고래요. 해가 지는 불빛이 서호의 물결과 만나면서 보여지는 풍년이 참 장관이다. 야, 여기 그냥 편안하니 안락하니 좋죠. 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온화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서호 구국 민단이라는 항일 독립운동단체가 여기서 결성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온화하지만 내적으로 아주 강한 힘이 느껴지는, 항일 정신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장소가 여기이기도 하다. 오늘은 세 번째 도심 속 역사 투어. 오늘 역사 투어 어떠셨는지? 사실 정조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와서 좀 둘러보고 수원 화성이 그냥 뭐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정조의 그런 애민정신, 그리고 효,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꿈 이런 것까지 알면서 되게 정조라는 사람한테도 한 걸음 더 가까이 알게 된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원에 올 때마다 사실 왕갈비를 먹을 생각에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저희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있는 거를 이렇게 알았다면 이렇게 찾아보고 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 바탕으로 곳곳을 둘러본 뒤에 그 다음에 왕갈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예,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현대해상에서 계속 더 활약해 주시길 또 기대하겠습니다.